다음으로는 웹3 세션으로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공동대표님께서 기업의 웹3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음악 꺼지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앵글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쟁글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공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블록체인 예전부터 이제 토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실체가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웹3 영역을 진출을 하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 토큰 자산들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보다 이게 어떤 관점의 기술인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발전은 예전부터 진행이 많이 됐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C, 인터넷, 모바일을 지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제 4차 혁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기 전에 이제 종이로 쓰다가 이제 아날로그가 컴퓨터가 있음으로써 디지털로 넘어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분리된 사회에서 연결 사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PC방을 찾아가서 아니면 집에서 작업을 할 때를 제외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하시면서 이동 중에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헐적 연결 사회에서 상시적 연결 사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기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IT 기술의 혁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보의 양적 확장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PC, 인터넷, 모바일 모두 다 정보를 물리적인 혹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을 해주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단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왜 나왔냐? 그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왜 대체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 기존까지 존재했었던 IT 기술들이 양적 확장을 하면서 있었던 이제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질적인 부분을 처음으로 건드려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다. 네. 간단한 개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웹 3.0, 웹3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만 간단히 보고 가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웹 1.0이라고 하면은 그냥 홈페이지 있고 들어가서 어떤 정보 이제 획득하고 끝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웹 2.0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들, 즉 소비자들이 소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들을 우리가 2.0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유튜브라는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위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는 것처럼 2.0은 일정 부분 참여자들이 역할을 하는 경제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직 안 와닿을 수 있는데 3.0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생산을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참여자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인센티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2017년도에 그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고 왜 2022년 관점에서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회적 배경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사태도 있었고 하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문어발식 확장이다, 플랫폼들이 너무 거대 공룡이 됐다, 배민이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편리한 건 있지만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 쿠팡 같은 플랫폼이 크지만 거기에 있는 쿠팡맨들 역시 그 플랫폼 위에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그 쿠팡 같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그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역할과 이제 배달하는 분들, 즉 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탈중앙화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웹3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웹3 근데 아무도 안 쓰고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지금은 아직 굉장히 초창기 단계이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인터넷 처음 쓰셨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뭐 전화선 뽑아가지고 뭐 했더니 뭐 사진 한 장 다운받을 때 30분 걸리고 중간에 끊기고 했었어. 뭐 인터넷 이런 거 어디다 써 하지만 지금 모두 쓰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미래 잠재성을 단정하지 않는 형태, 또 반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과신하지 않는 단계,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복잡한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에는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제 의사가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그 만들어지는 참여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반대적으로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났을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포인트 같은 걸 얘기를 하도 왜 내가 내 포인트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 않고 그건 왜 자중앙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그 컨텐츠에 대한 아무런 수익을 직접 받지 못하고 다른 광고사들로부터만 받아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활성화되면서 오른쪽의 방식으로 가서 좀 복잡한 용어들이 쓰여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그 디지털 프레젠스의 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그 저희 회사랑도 얘기를 할 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NFT 유행한다던데 이건 비단 작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뭐 오너분들이 혹은 그 CEO분들이 우리도 이제 웹3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NFT 해야 되지 않아? 뭐 신세계에서 발행했다던데 롯데에서 발행했다던데 우리도 이제 NFT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코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고민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같은 회사는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SNS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잘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뭐 뒷단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어떤 기업들도 우리 모바일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PC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NFT 하자라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그냥 기술 수단을 먼저 중시해서 가게 되면은 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나오고 결국 내재적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NFT들이 가격을 잃고 서비스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지고 막상 계속 돈만 마케팅성으로 뿌리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맞게 던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NFT나 웹3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복잡한 슬라이드긴 한데 뭐 궁극적인 이제 메시지 자체는 그 사업 모델에 대한 탈중앙화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우측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웹 3.0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다양한 코인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술 이름입니다. 즉 탈중앙화된 기술 툴이 제공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제공된 툴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활용도는 무한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 위에서 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떤 앱을 만든지에 따라서 그 앱의 효용성이 달라지고 사업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앱을 하자라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업 구조가 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앱으로 구현하자라는 형태가 맞는 걸 거고요. 여러분들이 토큰을 사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비슷한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마케팅성으로 해서 클 거예요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게 되고 토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블루프린트나 그 로드맵이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3는 탈중앙화된 사업 전략, 그리고 탈중앙화된 툴, 그리고 탈중앙화된 유저 커뮤니티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성장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좀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존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사업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하자라는 걸 하면은 그에 맞는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웹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에 맞는 혜택들을 이제 뒤에 마케팅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 전략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사업 전략을 이루기 위한 기술이나 툴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게 고객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고객 뭐 유지 혹은 리텐션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밑에 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NFT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세계라든지 롯데에서 뭐 발행한 푸빌라라던가 뭐 그 벨리곰 같은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벨리곰이나 그 푸빌라를 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대충 한 8, 90명은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뚜렷하게 샀는지에 대한 효용성을 모른 상태에서 샀고, 역시 그걸 발행한 측에서도 일단 커뮤니티를 모으자, 그리고 나서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커뮤니티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공통 관심사 있는 사람들 몇 명의 소수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확장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커뮤니티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NFT를 쓰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반대로 결국 사업 전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기업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이거 3년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뭐 그 대기업 CEO 분들이나 오너분들이 우리는 이거 있으니까 무한대로 시간 쓰세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물론 이제 NFT나 사업 계획 하더라도 내년에 이거 가지고 무슨 성과 낼 거야라는 질문들을 임원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어퀴지션과 리텐션인데, 우리가 NFT라는 걸 어쨌든 발행을 하거나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홀더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니까 일단 사람들을 최소한 어떤 목적이든 모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고요. 뭐 오늘 여기 컨퍼런스 온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NFT다 메타버스다 뭔가를 했을 때 애초에 훨씬 더 주목을 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에서 많은 이름들을 섞어 넣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무형자산의 기업가치 기속 반영입니다. 이거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NC소프트에서 만든 리니지라는 게임에는 집행검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싼 아이템이고 현금가 기준으로 거래가 됐을 때 1억 원, 현금가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아이템인데, 소유는 분명히 개인이지만은 그에 대한 IP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는 NC소프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행검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억 원 정도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 현금 가격이 거래 가격이라는 게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에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이, 엔터사들이 그런 무형자산들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도 직접적인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집행검 같은 아이템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래가, 시장가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주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NFT로 발행이 되어서 비트코인과 거래 가격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현금 유동화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면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재무제표에서 토큰을 인식을 하는 것처럼 기업 재무제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주식 가치의 재고인데 그 주식 가치의 NFT가 뭔지 모르겠고 뭐 토큰이 뭔지 모르더라도 주식 가치 재고 자체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사업 영향력 확대 및 신사업 금융업 진출인데, 금융업 진출이 뭘 의미하냐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예시만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제 미래에셋그룹이나 이제 일부 다른 그룹 같은 데는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라이선스가 있을 거고 규제 환경들이 있을 텐데,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면은 커스터디, 즉 우리가 자산을 수탁을 해주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금융사들이 가설적으로 커스터디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은행업을 먼저 영위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월렛을 만든다,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것 역시 즉 금융상품 관점에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핀테크 영역 혹은 페이먼트 영역으로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사업 진출이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보고 있고, 브랜드 가치 제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NFT를 어떤 굉장히 힙한 어떤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 자동차부터 패션 등에서도 계속 NFT를 발행을 하고 있고, 그 NFT를 중심으로 관심 있는 그 영앤리치들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NFT나 웹3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탈중앙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탈중앙화라는 포인트를 빼면 NFT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사실상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업들이 되게 중앙화된 정책을 가지고 중앙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기업이 다 하면 되는데,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유저들이 많아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조를 만드는 툴을 쓴다? 굳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중앙화된 형태가 효율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NFT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탈중앙화된 사업 구조 그리고 탈중앙화된 트랜잭션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이제 구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FT 여러분들 투자하시더라도 진짜 저 NFT 사면 무슨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지? 어떤 권리가 나한테 제공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거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평가를 많이 하고 이제 시장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리서치사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활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세계의 푸빌라 아니면 벨리곰 케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알려져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10,000개씩 발행한 그 NFT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느냐 보면 하루에 몇 건? 정말 많아야 10건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10,000개 중에서 하루에 10건 정도 미만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유동 시장에서는 사실상 유동성이 없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동할 수 없는 자산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NFT가 다루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라이센스를 쓰더라도 IP를 쓰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는 점점 요원해지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태계에서 기존 1.0, 2.0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마케팅하고 싶으면 마케팅 집행 더 해야 되고요. 인플루언서들 쓰고 싶으면 돈을 더 지출을 해야 되고, 어떤 내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다, 사업 개발 담당자들 뽑아가지고 직접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내가 직접 다 검증을 하고 보안성 가져가겠다, 서버 늘려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보안성도 늘리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웹 3.0에서는 오히려 기업은 힘을 빼게 되는 거고요. 그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블로거라던가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제 각자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존 내가 컨텐츠만 쓰고 끝났다면 그 컨텐츠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프로토콜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체계 형태로 발전되면서 기업과 노력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NFT 얘기하면서 커뮤니티 다운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는 억지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비유하면서 많이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 서핑 문화가 없었다가 이제 양양이라는 곳에서 양양 서핑 비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뭐 기업이 양양 서핑 비치에 돈을 엄청 퍼부어서 시작이 되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서 서핑에 미쳐있던 몇 명이 양양 서핑 비치에서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데 서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몇 명이 수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면서 한국의 서핑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즉 그 커뮤니티, 한국의 서핑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던 거는 거기에 코어 밸류를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미쳐 있는 인플루언서들, 소수의 얼리 무버들이 그 커뮤니티에 대한 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는 자생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에서 약한 영향력 쪽으로 흘러가면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커뮤니티나 다오를 특정 기업이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어프로치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BAYC라는 그 NFT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BAYC는 인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소유권의 탈중앙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뭐 유명한 프로젝트긴 한데 이제 크립토펑크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NFT 쪽에서는 제일 유명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명해진 게 BAYC였는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결국 크립토펑크라는 곳은 BAYC라는 곳에 인수가 되게 됐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BAYC는 홀더들한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NFT 자산에 대한 탈중앙화 권리를 배분을 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그에 반해서 IP 라이센스를 다 제작사인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있었고 배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무늬만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투자자들이나 홀더의 권리는 없는 생태계가 됐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여기 오른쪽 그냥 그래프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이제 이분이 마돈나시구나. 네, 그 마돈나 분을 이제 닮은 그 BAYC 그 NFT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이게 어떤 걸 하냐면은 마돈나가 이 원숭이는 아니지만 BAYC라는 생태계 내에서는 이건 본인을 대표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즉 디지털 세상 BAYC라는 생태계 내에서 마돈나라는 사람의 그 개인 고유한 개인의 페르소나, 정체성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만 명의 BAYC 홀더들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 자체를 줘버릴 수는 없으니까 NFT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서 유저 사이에서 어떤 가치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에이프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뭐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했다가 망한 분들도 뭐 계실 거고 일찍 나오신 분들 있을 텐데, 어쨌든 올해 초에 굉장히 핫했던 거고요. 무브턴이라고 해가지고 내 걸으면 토큰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거는 그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니 네가 걷는데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돼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경제적 보상이 들어갈 때는 그에 대한 교환 가치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걸어가지고 건강해지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 돈을 줘야 되냐라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결국 해소를 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스테픈을 제외하고 우리가 캐시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어르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루에 뭐 8,000보씩 걸어야 되고, 그 8,000보씩 하루에 걸으면 한 달에 3,000원이 적립이 되고 뭐 이런 그 워킹 이제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워킹 앱들은 워킹 앱 위주로만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그 스테픈이 보여줬던 가능성은 똑같이 걸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뭐 보상을 주는 구조는 되어 있었지만, 보상이 주어졌을 때 외부 생태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는 스테픈은 보여줬고,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캐시워크나 이런 것들은 직접 캐시워크에서 그 모든 사용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었죠. 그래서 3.0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이 되면은 그 생태계 내에서는 제가 직접 모든 걸 만들지 않더라도 그 내부에서 생태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더리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메인넷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2.0 기술을 치면 iOS나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덱스라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도 있고 그 이더스캔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 외에 온갖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상품도 있고 NFT 발행하는 것도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있지만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이 생태계를 이더리움 재단이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개발사들이 들어와서 보상을 사업 모델을 그 위에서 만들고 보상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비용도 같이 쓰면서 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3.0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는 좀 뭐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결국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업 구조의 탈중앙화와 기술적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번에서 이제 3번으로 가는 게 결국 저희가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NFT 발행하면은 해서 저희가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NFT를 받고 가스피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없다는 게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인넷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장악력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아무리 그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를 굳이 그 기술을 채택해서 갔을 때 효용을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쉽지가 않죠. NFT 에어드랍 해준다고 해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지갑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더리움 어떻게 사야 지도 모르겠고 그걸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프라이빗 키는 뭐냐 뭐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기서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는 결국 탈중앙화된 사업 전략 구조에 대한 것들이 탈중앙화 관점에서 먼저 고민이 되고 그게 돌아가는 형태에서 이제 잘 돌아가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을 때 NFT라든가 토큰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접목을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웹3에 대한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관점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웹3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채용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의 이름들에서 웹3 전문가를 뽑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가를 뽑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사업 개발자를 뽑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를 뽑습니다. 이런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뭘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전문가 집단 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크립토는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NFT 같은 것들이 나오고 토큰의 유스 케이스가 보이면서 크립토도 쓸 수 있겠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을 때는 그만큼의 사업 기회라든가 본인의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사들에서 토큰 발행했다, 엔터사에서 NFT 한다 넘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테일사, 제조사, 유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웹3 프로젝트를 대부분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여름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웹스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고 말이 되는 사업 모델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업들이 결국 내 피어 그룹도 이걸 하네, 경쟁사들도 이걸 하네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인 진출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윈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나가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겨울은 모든 경제 사이클에서 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겨울을 그냥 겨울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겨울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봄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이 크립토 산업이나 웹3에 대한 비전을 테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기간일수록 훨씬 더 실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디슬라이드에 얘기할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건 시장 언제 좋아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답변은 한 가지만 이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2017년에 시장이 한번 비트코인이 1,800만 원 한국 기준으로 뭐 1,9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을 때 이유는 비트코인 이런 개념이 있어? 라는 그 개념 때문에 올라갔는데 시장이 떨어졌던 것도 뭐야 개념밖에 없네, 사용 못하네 라는 실망으로 시장이 빠지게 됐습니다. 2020년 여름에 이제 디파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오고 디파이 프로토콜 위에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위에서 $1 빌리언 즉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그 예치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뭔데 여기에 이 정도의 자금이 모일 수 있어라는 얘기를 나오고, 즉 개념을 넘어서서 프루프,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처음으로 보였었던 거죠. 즉 그런 걸 보여줬지만은 그럼 시장이 왜 또 꺼지게 됐냐라고 하면은 증빙할 수 있는 건 보여줬는데 규모 있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BAYC 보여줬고 디파이 서비스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널리 활용되는 케이스를 못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더 많은 기업들이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하면서 사업 진출을 하는 노력들을 이미 많은 곳들이 하고 있고 저희 기업도 같이 자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탄을 알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큰 게임사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토인이 필요해지고 사용되는구나, NFT가 이래서 내가 필요한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 확장성에 대한 케이스가 보이는 시점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시장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언제 오냐라는 거는 저희는 철저하게 이런 유스 케이스 관점에서 스케일러빌리티나 그 기업의 규모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내는 케이스가 보이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던 스타벅스라던가 아니면 나이키라던가 국내에서는 뭐 주요 게임사들이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웹3 사업을 확장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기업향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초창기 사업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창업가들은 도전을 하고 있고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간다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불안해할 때 오히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고 사업을 검증을 해보시면서 그 확신은 이제 지식과 본인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크로스앵글 김준우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질문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또 어떻게 쓰는 거지였던 것 같은데요. 좋은 기술의 관점을 넘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웹3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준비들을 해나가야 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웹3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